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집값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달 연속 4천 건대를 넘어섰고 평균 시세도 전고점의 9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전국 10곳에서 총 5,789가구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서울에선 광진구의 2호선 역세권 단지가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집값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이참에 집을 사자 하는 매매 수요도 같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세도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현 시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전셋값. 과연 실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그 해답 궁금하시다면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바른 해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세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 모셔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전세 금액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세 가격 상승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매수세, 그러니까 즉 갭 투자 세력을 좀 자극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월 서울 그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월 한 4천 건을 좀 넘어섰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면 5천 건 넘어서 한 6천 건 정도는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수세들이 이제 득달같이 붙게 되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건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면으로 좀 돌아선 거는 분명한 거는 같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해서 다시 또 상승으로 접어드나 아직 남아 있나 또 떨어지나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흐른다고 해도요. 절대 이제 지난 과거 몇 년처럼 뭐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감히 단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지역별 개별성에 맞춰서 뭐 양극화라고 하겠죠. 굉장히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또 신중한 매수세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을 법도 한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돈 되는 곳은 계속 돈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아주 충분한 상담으로 눈높이에 맞는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하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들어선 건 맞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참 문제죠.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양극화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천차만별의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 벌써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광명역 센트럴자이 25평을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만약에 서울에 어디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서울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주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광명 센트럴자이 보유 중이신데 현재 전세 주고 있고 이거를 지금 만약에 뭐 매도를 하고 난다면 서울 안에 혹시 어느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저는 또 광명 지역도 꽤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혹시 이게 어느 선택이 오를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바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센트럴자이 뭐 가지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거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고요. 전세 주고 계세요? 2018년도에 구입 처음으로 했었어요. 네, 몇 평짜리죠? 25평이요. 네. 25평이 센트럴자이가 25평짜 가만히 있어 보자. 한 12억 근처까지 올랐었죠? 네, 12억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한 9억 5천 정도 선이에요. 그래도 좀 많이 회복했네요. 제가 알기로 한 6억 후반인가 7억 이렇게 좀 팍 주저앉았다가 네, 맞아요. 네, 다시 또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호가 9억에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네네. 센트럴자이를 근데 이 광명역 센트럴자이를 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매도를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네. 만약에 하면 매도를 하고 서울의 전망 좋은 데로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나은가 그게 잘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거주는 어느 쪽에 하고 계세요? 지역적으로? 저는 안양이에요. 안양이요. 네. 뭐 시야권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하신 거군요. 네네네. 일단 광명역 전체가 그렇죠. 광명역 같은 경우가 이제 교통의 호재였죠. 뭐 그렇죠. 네네. 일단 서울 접근성, 뭐 KTX로 인해서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쪽 광명 역세권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네. 뭐 실질적으로 그냥 아주 딱 들어와가지고 교통 빨라, 뭐 대형 마트들 있어, 공원 있어, 초중고로 싹 둘러싸여 있어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들어오시면 뭐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 다른 곳을 부러워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광명시라고 해봐야 광명 역세권이 지금 가장 가격이 지금 비싼 상황인데 물론 앞으로는 이제 광명 뉴타운이다, 뭐 철산 주공 재건축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어떤 위세를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넘길 수도 있을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은 뭐 거주 만족도도 좋고 교통도 빠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면 또 네. 신안산선 들어오지 그다음에 또 월판선 들어오지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의 호재도 그러니까 광명 역세권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교통의 이 호재 때문에였는데 네. 이 교통 편의성이 더 증대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역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장점이 더 강화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보시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위쪽에 광명시흥 3도시, 그죠? 네네네. 3기 신도시. 네네. 또 아래쪽에도 이제 저쪽 시흥 쪽이라든가 안산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들 많이 해가지고
네. 요 지하철 라인 따라서 뭐 시흥시척이라든가 저쪽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목감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장현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도시개발 사업해갖고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그런 네. 어떤 상황들이 중첩이 돼갖고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아요. 일단 광명 역세권 쪽에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교통이 굉장히 교통 편의성 이걸 뭐 떠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얘기고 네.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이 광명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족성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 각광을 받았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광명 시흥 도시 첨단 산업, 일반 산업 단지, 뭐 유통 단지 이렇게 막 개발이 되잖아요.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구성되는 건 여기 이제 학원 공공주택지구 있잖아요. 학원요? 네네, 광명 학원 공공주택지구 학원. 네. 네. 학원. 네. 5천 세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 광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조성이 되는 이런 쪽에 있는 배우 어떤 일자리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다 뽑아 먹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얘네들도 안산선이고 월판선이고 다 쓰거든요. 학원역에. 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효과가 광명역에 얼마나 끼칠지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먼 얘기긴 해요. 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자체가 원래는 지금 뭐 토지 보상이 끝나면서 착공 들어가서 이제 준공도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수년씩 연기돼 갖고 지금 2031년까지도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밀려서까지 뭐 고민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네. 여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이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 광명역을 정리하시고 네. 센트럴자이 정리하시고 얘보다 안 좋은 입지로 가실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저도 안 돼. 상급지로 가실 건데 네. 그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때가 따로 없어요. 네. 그냥 가시고 싶을 땐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쯤은 뭐 사실은 이동하는 게 맞아요. 지금쯤.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또 광명의 이쪽 광명 역세권에 사시는 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또 불만을 얘기할까 봐 말씀들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조금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차익을 더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급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동하시는 게 맞거든요. 더 있으시다 보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네. 뭐라고 할까요? 광명 역세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오른다고 하면 네. 다른 쪽에서는 3억이 오를 이 어떤 기회 요인을 상실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는 분명할 거지만 이 상승의 폭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작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이 뭐 상급지로 간다라는 건 따로 때가 없다라는 건 어차피 내가 매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파트가 지금 상승장에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파는 내 집도 지금 상승장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컨디션에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구사하는 건 좋다고 보여지는데 네. 혹시 보신 쪽 있으실까요? 상급지로 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긴 한데 추천도 원장님이 원하시는데 추천도 원하고요. 네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임장을 한 군데 갔다 온 데가 있는데 흑석동 리버파크자이 네. 거기 아니면 신길동 노타운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데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네. 거기 두 군데 임장을 갔다 왔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으신가 해서요. 네. 원장님은 아니고요. 소장이고요. 소장님이세요. 네. 네. 상당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임장 자체를 그래요? 굉장히 저희 프로 오래 보셨나 봐요. 네네네. 오래 봤어요. 오래 네. 봐서 그냥
그냥 일반 분들처럼 이렇게 찍은 것 같지가 않고 상당히 자기 이 거점 위주로 해갖고 잘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임장을 뭐 아직 지역을 언급을 안 하셨다고 해도요. 네. 전체적으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이라고 하는 곳,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 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 네. 요 사이가 뭐 어쨌든 서울이 앞으로 개발이 되는 모든 거에 근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세 지역이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되면서 뭐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꽝꽝꽝 하는 지역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주변으로 해서 살붙이기 형식으로 서울이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일자리도 그렇게 차여지면서 사람들이 몰리면 돈도 몰리게 될 거고 돈 몰리면 집값도 올라갈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글쎄요. 강남으로 가기에는 지금 우리 센트럴 자이를 정리해서 강남으로 들어간다. 테헤란로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을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상황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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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심 쪽이라고 해봐야 전체가 다 대부분이 상업지란 말이에요. 빌딩 숲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심 쪽의 아파트들은 이쪽 아래쪽으로 뭐 중구 아래쪽으로 내려오든가 저 종로구 위쪽 성북구 쪽 서대문구 쪽으로 밀려나는 이런 쪽에 이제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고 네. 막말로 을지로라든가 종로 주변 이렇게 뭐 그 광화문 주변으로는 그냥 온통 빌딩 숲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만만한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는 경우도 별로 드물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또 서울시 어떤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리는 게 이쪽 서남북권 개발이잖아요. 네네네. 이쪽이 굉장히 들썩들썩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런 와중에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먼저 봤다라고 하는 여기 흑석동에 있는 지역은 뭐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금 도심, 뭐 영등포, 여의도, 강남의 트라이앵글 라인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교집합적으로 상당히 안착돼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 지역 굉장히 좋기는 해요. 아, 네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길 뉴타운 자체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어차피 신안산선이 또 통과하면서 7호선 기존의 7호선 이렇게 되면서 여의도와 마포가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여의도 개발하면서 용산 개발과 같이 트윈으로 개발을 하면서 영등포 전체도 지금 중공업 지역 중심으로 해갖고 서남권 개발을 할 거거든요. 네. 이렇다고 보면 그 중심부 평지 쪽에 있는 주택 권역이 신길 뉴타운이 대세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집이 두 채시잖아요. 센트럴 자이까지. 안양에 갖고 계시고 네. 센트럴 자이도 있는데 어차피 얘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번 그 가지고 계시는 여유 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한 5, 6억 정도는 되는데 지금 네. 2주택은 아니에요. 그 자이 집은 저희 아들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자녀. 네.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매수하게 되면 갭으로 해서 5, 6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네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보면 5, 6억 정도로는 그 흑성 뉴타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흑성 뉴타운은 어차피 이제 지금 뭐 구역별로 더 입주가 남아 있잖아요. 네. 8구역도 입주하고 11구역도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참 9구역도 입주하고 뭐 11구역도 입주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3, 4년 뒤에는 또 입주를 해야 되고 물론 흑석동은 그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서 흑성 뉴타운 자체가 완벽한 모습으로 탈바꿈은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리버파크 자이가 네. 그쪽이 대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어느 지역이나 저는 대장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5, 6억은 빠듯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신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장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ST움이나 뭐 신길 뭐 자이 센트럴 자이나 아니면은 SK 뷰 아, 그 아파트들이 되겠죠. 아, 네. 근데 여기 ST움 아파트 같은 것들 괜찮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아파트를 아마 25평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5억에서 5억 중반 정도의 갭 금액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네.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향후에 어떤 그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또 신길 뉴타운 지역이니까요. 앞으로 이쪽에 지역 중심으로 매김할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위에 여의도 두고 있죠. 아래 가산 디지털, 뭐 구로 디지털 두고 있죠. 영등포에 또 일자리들 엄청 생길 거니까. 네.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목동에 지금은 교육 환경이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목동으로 라이딩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동에서도 이제 이 앞으로 STU 앞으로 있는 요 도로 사이로 해서 학원가가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이런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또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승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니까 네. 지금 광명 역세권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쯤에 네네. 갈아타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앞으로 좀 더 많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뭐 신길 뉴타운 쪽으로 이런 대장 아파트 선택해가지고 한번 임장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광명 센트럴자이 지금 보유 중인 우리 시청자 분이셨는데 이걸 지금 매도하고 서울로 이주해 볼까? 그렇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아볼까 하는 고민 갖고 계셨는데요. 중요한 건 서울로 이주한다라는 뒷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이주한다라는 마음을 이미 먹은 이상 지금 광명 센트럴자이의 매도 시점은 뭐 지금이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정답 채점까지도 해주셨어요. 지금 뭐 서울로 이주를 할 경우에 흑성 뉴타운, 신길 뉴타운 점 찍어 두셨다고 했는데 둘 다 지역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좀 그 지역 내에서 대장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그 성북구에 네, 하월곡동에 있는 그 베로니스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오르지도 않고 뭐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정점이 상태인데 이 1년도에 답답하시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게 향후에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정체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네네. 너무 답답한 그 속 네네. 소장님께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아파트여갖고 쳐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네네. 이렇게 지금 새로 동북선 여기 새로 네. 생기는 곳에 네네네. 바로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네요. 네네. 베로니스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주상복합에 일단 세대수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네네.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지금 네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쪽의 중심은 이제 월곡역 주변, 기름역 주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주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 솔직히.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투자금은 얼마나 잠겨 있는 거죠? 지금 투자금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매매가에서 전세가 뺀 금액. 한 1억 한 초반 정도? 1억 초반이면 예. 저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일단 소폭의 상승은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동북선이 생긴다고 해서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네. 일단 100세대 네네. 미만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냥 다세대 주택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들이라고 빌라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이런 집들은요. 네네. 지하철 뭐 개통에 대한 호재가 있을 때 보통 네. 일반 우리 단지형 아파트들 뭐 세레니티라든가 SK 아파트 이 단지형 아파트들은 네네. 이런 개통 호재 2년 전에 피크를 찍어요. 가격 자체가. 네네. 모든 게 다 반영이 되고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빌라라든가 이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은 네네. 개통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얘를 이용하면서 편의성을 내가 확인해야 돼. 네네. 확인을 하면서 임대가가 올라가. 임대가. 네네. 임대가가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형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동북선이 2026년 뭐 아직 이제 예정이 돼 있지만 네네. 그때까지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때 개통을 해서 개통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할 텐데 네네. 그 상승 폭이 네. 그러니까 내가 1억 초반을 여기다가 잠겨 두고서
네. 그 상승폭을 내가 먹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 지금 상황에서. 네네. 앞으로 2년, 3년 뒤에나 그렇게 조금 올라갈 거예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인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잠겨 있는 돈의 액수보다도 못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그거에 한 반 네네. 정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상황을 해서 지금 시간도 걸려, 금액도 잠겨 있어. 이거는 아, 기회 네네. 비용 상실이에요. 아, 네네. 이 아파트도 분명히 동북선 개통에 대한 호재는 있을 건데 네네.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네. 이쪽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월곡역 앞에 종암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네네. 이 앞쪽으로 해서 종암경찰서 주변 아니면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쪽에 이제 재개발을 고민을 하시거나 네네. 뭐 이쪽에 기름 쪽에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이쪽도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네. 이렇게 지하철 개통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아파트는. 아, 네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후도도 그렇게 차 있지도 않고 네. 지금 그 주변으로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빌라들도 새 빌라들이 이제 노후도가 아직 먼 빌라들이 차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기대하기에는 먼 얘기고 네네. 실질적으로 그 동북선 개통하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임대가 좀 원활하게 되면서 교통 편의성 증대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으로 해서 매매가가 좀 밀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적인 요령, 내 돈적인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네. 양호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1억 정도의 초반이면요. 투자할 때 지금 아니면 저는 사실 내년까지 일단 초기 재개발 구역에 하실 수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네. 빠르면 내년 초, 내년 봄, 네. 그러니까 빠르면 올 가을 네. 아니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딱 거즘 한 1년 정도뿐이 안 남은 거예요. 아,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착공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 우리 눈앞에 아파트들을 보여줘야 돼. 이 서울시에서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초기 선정에 대한 근데 가격 자체는 구역 선정될 때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1억 초반대면 지금 좋은 데들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갈아타시길 해야지 여기에다가 3년 이상 잠겨 놓는다는 건 진짜 아닌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네. 다시 1대1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네네. 저랑 상담 한번 하세요. 제가 좀 바꿔드릴게. 아,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강북구 미아동에 네, 304-34 그 우성 아트빌이라는 그 빌라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좀 미래가 괜찮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 그래가지고 네.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 투자 형식으로 예전에 해놓은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문겨 있다고 해서 뭐 네. 무조건 어떤 뭐 정비 계획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그 선거 자체가 어떤 개발에 대한 뭐 그런 것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네네. 별개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개발에 대한 어떤 행위 제한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약만 따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네네. 도시의 개발 자체가 또 정체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면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아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우리가 들어선다고 하자고요. 네네. 정말 잘 돼서 새로운 네. 아파트가 들어섰어. 네네. 근데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축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낮은 그렇지 쪽에 않죠. 들어가면. 네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서 뭐 아주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성북구 베로니스 아파트 보유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과 통화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베로니스 아파트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의 폭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거 좀 잘 참고하셔서 다른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네. 공포시 장동 쌍용 아파트 미래 전망 36평
전망하고요. 네. 그리고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 근방에 어디가 좋은지 그것 좀 군포 인근에서 투자를 다시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예, 여기 안양이나 음. 군포, 수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양, 수원까지도. 네. 그러면 네. 혹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2억 정도요? 2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군포 쌍용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이거 정리하고 다른 곳 투자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데 군포 인근의 안양, 수원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동에 쌍용 아파트 가지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한 4년이 넘었네요. 네,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네. 거주해 보시니까 어때요? 살기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여기 그 살고 계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예. 뭐 거의 아까 그 광명 역세권하고 앞에 상담한 분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상당히 여기가 이거 거주 만족도 높고 좋은 지역이에요. 주변에 일자리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산업단지들도 있어서 자족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GTX도 쓰잖아요. 저기 뭐 조금 가야 되긴 했지만 한 두 정거장이면 금정역에 또 쓰면서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호재도 앞으로 생기면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줄 거기는 해요. 아, 예. 근데 사실은 평형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 우리 당동 쌍용 같은 경우가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금액 자체 그러니까 금액 36평에 대한 금액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6억 5천 뭐 전후로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도 한 1,700 전후 이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 요즘 굉장히 이제 건축비 자체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 가격이 뭐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형 평형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예전에는 지방 쪽들이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들이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저쪽에 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군포 이런 쪽들에 대한 대형 평수에 대한 것들이 그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서울의 어떤 좀 부촌 쪽에 이런 쪽에 있는 대형 평수에 대한 어떤 좀 요구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서울 주변 지역으로 봤을 때 컴팩트하게 점점 평형대를 줄이는 확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뭐라고 하죠? 그 주택을 해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에도 뭐 전체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아파트 쌍용 아파트가 보통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예. 그리고 시청자님은 이 아파트 라인 중에서는 제일 가장 작은 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요. 전망을 해드린다고 하면 가격 자체가 꺼지거나 뭐 반등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경기 따라서 굉장히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긴 해요. 그냥 뭐 특별하게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더 느긋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뭐 더 수익을 취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어떤 그런 대상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사실은 거주 목적, 이 지역 자체가 거주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거주 목적이 더 훨씬 한 8대 2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실거주 세력들을 위주로 해갖고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경기 따라서 상승은 할 텐데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딱 지금 얘를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난 여기서 더 거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팔아도 된다고 소리예요. 그냥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이 오래 뭐 5년 이상 흐른다고 봤을 때는 뭐 안양 쪽에도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사그라들 거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매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은 지금부터 한번 느긋하게
한번 다른 지역을 가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은 시야를 열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2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내가 군포에 거주한다고 해서 군포에서 가까운 뭐 안양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안산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그 시야를 이렇게 한정 짓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심은 서울이에요. 외곽 지역에 48평 아파트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지역에 반지하라도 원룸 제대로 된 중심지에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 가격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예. 서울에서는 변화가 10개 일어날 때 그러니까 군포나 안양에서 변화가 하나 일어날 때 서울에서 변화는 7, 8개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상승할 기회도 훨씬 많은 거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훨씬 더 집중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억 정도 갖고 투자하실 거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년 내외뿐이 안 남았거든요. 아, 저기 살 수 있는 기회.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과감하게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서울에 2억 가지고 뭐 여느 무슨 아파트 보고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시장이에요. 어차피 서울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무슨 모아타운이다, 신통기획이다, 역세권이다, 공공주택 개발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재개발인 거야. 서울을 싹 갈아엎고 도심에다가 지금 주택 공급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나는 외곽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이거는 너무 기회 요인 상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은 좀 가족끼리 상의도 하시고 해서 그냥 너무 내가 아는 익숙한 지역에다가만 투자를 한정 짓지 마시고 서울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갖고 뭐 기준이 안 선다 그러면 1:1 상담도 한번 신청하셔서 서울 나들이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빨리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이제 네. 신혼부부인데 네. 어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네. 여기 금방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3번 평촌, 인덕원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 비슷한 지역이네요. 직장은 어디예요? 직장은 강남이요. 강남이요. 강남 접근성 좋은 데서로 뭐 인도권이나 평촌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이도 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3번부 쪽보다는 평촌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 평촌에서도 인도권 쪽으로 좀 붙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일단 서울 아파트로요? 접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예. 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포 쌍용 아파트 거주 중인 우리 시청자분과 통화해 봤습니다. 거주하기에는 참 좋은 아파트인데 하지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뭐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의 큰 변화들을 감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 생각하셨을 때 지금 여유 자금 2억 원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서울 내 재개발 이슈 갖고 있는 곳들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들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우선 저는 3년 전에 여기 상담에서 진짜 자가 매수하고 다시 신청한 사람이고요. 네. 네, 이제 막 돌리는 아기가 있는 애기 아빠인데요. 네. 이번에 그 3년 전에 상담받았던 곳을 좀 이익을 보고 매도 계약하고 거주랑 투자 분리한 다음에 투자할 곳을 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중에 고민인데 재개발 입주권과 기존 아파트 갭 투자 중에 고민이고요. 네. 재개발 입주권은 두 곳 광명 11구역과 이문 4구역 보고 있고 네. 기존 아파트 갭 투자는 철산이나 서울 뭐 구축 갭 투자 보고 있는데 어떤 게 투자 측면에서 좋을지.
네. 자,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집안에 경사가 너무 가득하신데, 자, 여기에서 경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선택 어떤 게 될지 지금 저희가 좀 찬찬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입주권이냐, 아니면 갭 투자가 더 옳은 선택이냐,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신 게 이문 4구역 그리고 광명 11구역이라고 하셨고,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철산, 레미안 자이 맞을까요? 네. 네. 자, 지금 이런 선택지들 가운데서 어느 게 과연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아닙니다. 일단 뭐 돈 버셔갖고 갈아타시 뭐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라고 하셨었죠? 지금 재개발 입주권은 이문 4구역으로 청량리 근처고요. 아니면 광명 11구역. 네. 좀 지역이 차이가 있긴 하죠. 이문 4구역하고 광명 11구역 이렇게 입주권 보시는 거고 네. 아파트 갭 투자는 어디 보시는 거라고 그랬죠? 철산 레미안자이. 아, 레미안자이요. 아파트는 철산 레미안자이. 총 3가지 선택 네. 중에 가능. 광명 11구역을 보시면은요. 예. 광명 11구역을 보시면 레미안자이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제 말 이해되세요? 네, 뭔지 알 때 제가 네. 광명 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광명 말씀이 잘 11구역 아니 뭐 대장이잖아요. 네. 앞으로 뉴타운 대장 될 거고 지금 아마 물건 나와 있는 것들이 광명 11구역 뭐 부동산에서 물건 이제 뭐 충분히 임장 활동도 하셨을 텐데 네. 뭐 레미안자이 20평대라든가 아니면 여기 11구역에 20평대 받을 수 있는 뭐 이거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새 집을 하셔야지. 근데 뭐 그렇잖아요. 살다 매매 보니까- 가격도 비슷해. 예. 나중에 11구역은 대장할 거야. 얘는 또 신축으로 될 거야. 예. 얘는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축으로 전향될 거야. 예. 뭐 그러면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 11구역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갭 투자는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한 걸로 이제 광명 11구역 대 이문 4구역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 뭐 경쟁 한번 붙여 보자고요. 네. 금액이 오르는 거는 아파트 금액을 오르게 하는 거는 그냥 주변이 막 들썩들썩 해야 돼요. 네. 그럼 나는 좀 불편해도 우리 집 주변이 막 들썩들썩 해야 돼. 먼지 나고 공사 차량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냥 새 걸로 싹 변하게 되면서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광명 11구역 주변으로 한다고 하면 예. 자 보시는 것처럼 광명은 광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 서남부예요. 예. 전화번호도 02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봐야 되는 건데 이 광명이 붙어 있는 이쪽에 보시면 막말로 신안산선 연결되고 하면서 7호선 연결되고 하면서 그냥 이쪽 거의 서울 서남부권 영등포 생활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서울에는 서울 서남권 재개발도 있지만 일단 여의도 완전히 이제 지금 뜯어풀 거예요. 완전히 여의도가 예. 천지개벽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곁다리식으로 영등포도 지금 준공업지역 위주로 해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그리고 평지 쪽으로 해갖고 노후주택지,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여의도의 기존에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완전 천지개벽하면서 변할 거거든요. 굉장히 도시 재생 사업을 거쳐서 나중에 뜨악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 타운이 형성될 수 있어요. 아, 네. 일자리와 주택, 주거와 모든 게 다 통합되는 상업과 문화가 모든 게 다 합쳐지는 예. 그런 곳에 있는 그리고 바로 일자리 옆에 가산 디지털 길게 거쳐 있고 구로 디지털 뭐 하안 주공 아파트들 같은 광명이지만 얘네들 아파트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게 가산 디지털 단지 일자리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광명 뉴타운이 거기에 대장으로 등극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엑기스들을 먼저 11구역이 쭉쭉쭉 뽑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이런 거에 반면에서 이문 4구역을 본다라고 하면 좀 위쪽이 되겠죠. 이문 네. 4구역은
당연히 이제 아래쪽에 청량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저 네. 위쪽에 광운대가 개발이 되고 한다라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집중되게 뭐 도시가 천지개벽하게 바뀐다라기보다는 교통의 편의성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크거든요. 이 네. 완전 도시가 새로 막 영등포 이런 데처럼 막 일자리가 팍팍팍팍 생기고 뭐 청량리역 주변 그런 개발이 아니라 교통이 훨씬 더 사통팔달 되면서 주변의 노후 주택지들이 조금 새 아파트들로 바뀌는 예, 이런 효과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일자리 생기는 것보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이문 뉴타운 내에 그렇게 좋은 호재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딱히 우리 아파트가 좋아질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혜택이 광명 11구역이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 받는 그 크기보다 이문 4구역이 주변의 개발 호재로 받는 그 크기보다 훨씬 광명 11구역이 그 크단 말이에요, 효과가. 아, 그러면 지금 투자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네, 앞으로 굉장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천지개벽할 것 같거든요. 이쪽 서울 서남부권이. 예, 이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일자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여기에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신축 아파트로 이제 그 지역의 광명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대장으로 등극할 건데 네, 얘는 분명히 신길 뉴타운하고 노량진 흑성 뉴타운 얘네들을 층별로 해갖고 그냥 형제별로 해갖고 가격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신길 뉴타운이나 노량진 흑석은 앞으로 그냥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고 아, 네, 그러면 거기에 키 맞추기로 쫓아갈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인데 네, 광명의 대장인 11구역인데 그럼 얘는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는 그러니까 철산 레미안 자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11구역을 선택하는 게 낫고 예, 뭐 그 입주권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문 4구역보다는 광명 11구역이 나중에 도시의 흔들림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변화하고 나서의 어떤 위상 자체는 11구역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일자리가 더 많으니까. 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1구역이 네네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거리가 제가 광명 사거리 살거든요. 11구역 옆에. 네네. 근데 거기가 그 역 근처나 노후 빌라가 존치대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시장도 네, 네, 그렇고. 네. 사실 젊은 저희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네. 선택할지 좀 의문이 되긴 해요. 아무리 대장이라도.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11구역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함축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 드린 것도 다 그거를 포함한 앞으로의 장래성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 갖고 선택에 대한 고민에 무슨 이 잣대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상세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고민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철산 레미안자이 갭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셨는데 일단은 선택지 두 개로 줄여봤을 때는 재개발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안에서는 광명 11구역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갔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또 1대1로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뭐 대세 상승, 대세하 이런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화가 강해지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은 쪽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대한 투자, 즉 적은 돈 가지고 먼저 목 좋은 자리에 가갖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워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기의 형편에 맞는 좀 소액으로 요즘 뭐 돈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좀 소액 가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복 받아 가실 겁니다. 네.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김종희 소장님과의 1대1 대면 상담의 기회에 꼭 여러분들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알찬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